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28일 고배당주가 신고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요 내용으로서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고배당주를 하면 역시나 대부분 금융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 증권, 요런 카드사 요런 쪽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주도 역시나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주사들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그리고 통신사는 또 절대 망할 일이 없고 그만큼 뭐 상승률은 다른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요런 기업들 종목들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배당을 꽤나 좋게 받으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신고가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규제 완화 말씀드린 거는 역시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금융 관련주들이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과거에 그랬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금융지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또 충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한번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23년 9월 1일입니다. 거의 1년 전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 고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빨리 올렸죠. 배당 락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올렸기 때문에 조금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이번 연도는 조금 제가 늦게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우상향의 방향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또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10분 주식 고배당주 검색하면 뭐 예전 영상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떠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보는 거는 플러스 고배당 저변동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이렇게 고배당주에 대한 ETF가 있죠. 이런 부분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대략 9월 1일에, 23년 9월 1일에 말씀드렸을 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정말 강하게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정말 이게, 나스닥인가 싶을 정도로 차트가 굉장히 예쁜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원대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요 거의 50% 상승 굉장히 좋게 우상향을 했다. 하지만 하루 오를 때 크게 올라가진 않죠. 굉장히 작은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식의 본질에 또 가장 가까운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에 대한 환원이 좋고 그 다음에 실적도 분명히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이런 우량 기업으로서의 우상향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요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면서 보는 부분 결국에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지금 고배당주 말씀드렸던 금융주나 아니면 통신 관련주 탄탄한 기업들의 우상향, 배당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이런 기업들을 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통신 관련주들 먼저 볼게요. 통신 관련주들 최근에 괜찮은 상승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먼저 KT입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내용을 관심 있어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네이버 같은데 한번 찾아보면 좋기는 한데 네. 네이버 지금 잠깐 지금 확인해 보면 네이버 금융 쪽에 뭐 KT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KT 창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요 종목 분석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쭉 내려보면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2021년, 2022년, 23년, 24년 24년 예상치 그리고 이렇게 배당 수익률 요 부분이 있는데 6%, 5%, 5.7%, 뭐 4.2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또 한번
배당에 대한 내용을 또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이번 주 주말에 이런 배당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더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배당을 확인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KT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요것도 이 배당락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작년에도 12월 27일이었는데 올해도 12월 2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당락일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구간이죠. 26일 그리고 배당락일에는 그 배당 받는 만큼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무조건 배당락일에는 고배당주들은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7일날 이렇게 5% 급락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배당을 받고 이런 하락을 조금 견디면서 지켜볼지, 그 부분은 역시 조금 판단해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을 잠깐 버텼다면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왔던 이런 흐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정답은 요 고배당주인가 이런 생각,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요 52주 신고가 갱신해 나가면서 최근에 중요 저항 라인 돌파됐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44,000원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U 플러스 마찬가지죠. 주요 저항 라인 때 요 구간 돌파될 때 1200원 돌파될 때 말씀드렸는데 벌써 11,800원까지 나쁘지 않게 거의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SK텔레콤 비슷하죠. 어제 한번 상승하면서 중요 저항 라인 때 이런 구간들 대략 63,000원대까지 가까이 올라와 주는 모습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수급 흐름들이 정말 좋다는 거, 앞서 봤던 KT도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LG U 플러스도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통신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의 흐름. 그리고 KTNG도 마찬가지 최근에 주주 친화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한번 중요 저항 라인 때 11만 2천원대 돌파의 모습 좋게 보여줬다가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5일선, 21선 지지받으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예쁘게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 역시 주주 친화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 요 주식들이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예쁘게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 거의 신고가 위치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고, 크게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략 9월 1일 구간이 한 요 정도 구간이었는데 역시나 만원 초반에서 거의 15,000원대까지 올라가주는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한지주 마찬가지 역사적 고점 라인 찍은 상태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고점대에서 잘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삼성카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에 근접해서 올라가는 모습, 이런 구간들 역시나 수급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이전에 PBR, 저 PBR 관련주들 밸류업 내용 나올 때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 아실 테고, 그 상승을 크게 반납하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JB금융지주 역시나 좋은 상승 흐름, 역사적 신고가 다시 나오면서 정말 JB금융지주 말씀드릴 때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 9,000원대부터 지금 최근 가장 큰 상승폭으로 오른 또 금융 관련주지 않나. 거의 2배 가까이, 금융 관련주 이런 쪽이 2배까지 가까이 오른 거 쉽지 않은데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마찬가지 역사적 신고점 에 와 있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위치에 와 있는 상태에서 요 박스권 추가 돌파 상승 가능성. 그리고 BNK 금융지주 마찬가지 52주 신고가, 그리고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점차 우상향의 방향성 예쁘게 가지고 가고 있다. KB금융지주 마찬가지 역사적 고점 위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추가 상승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요건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에서 정말 길게 횡보하고 있네요. 이런 박스권들 언제 돌파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음 가격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DGB 금융지주 마찬가지 고점 찍고 조정받았지만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그리고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을 점차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지주사들도 역시나 고배당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 역시 요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쓱 이렇게 한번 훑어봤고, 추가적으로 또 금융 관련주들 몇 개 보면 뭐 미래에셋생명도 요거는 살짝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길게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 한번 크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래도 점차 상승폭은 저점은 점점 높이고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 수급이 정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예쁜 모양 힘이 지금 응축이 많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의 상승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 하나생명은 많이 꺾여 있네요.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 조정 있었다가 차트적으로는 하나생명은 그리 또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삼성생명은 역시 최근에 말씀드렸던 역사적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52주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 수급이 좋은 모습. 삼성 어, 어, 네, 삼성생명이랑 말씀을 드렸고, 화재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삼성화재는 잠깐만 검색만 해볼까요? 삼성화재 네, 마찬가지죠. 이렇게 52주 신고가 같이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키움증권 역시나 고점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길게 횡보하고 있다. 이 박스권 어느 구간에서 돌파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현대해상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락 추세. 삼성증권도 지금 키움증권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고점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카금융서비스 요거는 52주 역사적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에서 금융주들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수급도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제가 예전부터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요 5만원대 돌파됐을 때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벌써 10만원대까지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운 1년에 어느 정도 긴 기간이 걸렸지만 2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계속적인 우상향의 방향성과 주주 친화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리게라도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나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목들 몇 개 고배당 관련주들 대부분의 금융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약간 통신 관련주들이 조금 더 센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배당도 받고 그리고 꾸준한 우상향. 어떻게 보면 미국 관련해서 지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다 이제 한국장은 힘들다. 미국장으로 가자. 약간 요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안타까우면서도 좀 그런 모습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 고배당주 관련주들은 어떻게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나스닥 뭐 이런 S&P 500에 밀리지 않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정말 장기 우상향의 방향성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서, 그리고 어느 정도 너무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단기간 큰 폭의 상승은 힘들 수 있겠지만 꾸준한 요 수익을 거두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